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2부 뉴스 백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요런 뉴스가 좀 눈에 띄었어요. 4월 29일 날 나온 뉴스인데 윤석열 총장 그 장모 의혹, 지금 여러 그 보도들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MBC 원래 스트레이트 거기에 이용주 기자가 폭로했던 거였죠. 요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방송기자연합회가 검찰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다룬다는 비판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공로가 인정된다 하면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님 축하드려요. 박수.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거 최초 제보가 원래 어디로 갔었냐. 작년 말에 경향신문에 갔었던 겁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보자가 경향신문 그 주간경향 기자를 2번이나 만나고 똑같은 자료를 계속 전달해주고 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보도가 안 나갔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경향신문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기자상은 원래 경향신문 거였겠죠. 그런데 그걸 왠지 윤석열 앞에서만 서면 약해지는 경향신문. MBC를 좀 부러워하십시오. 당신들 말이지.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경향신문에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검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데. 아니면 검찰과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경향신문이. 경향신문 그 법조팀에 모 기자 있잖아요. 마치 막 자기가 검찰의 무슨 감찰팀의 일부인 것처럼 진해원 검사한테 막 압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통화하고. 그 녹취록 기억들 나시죠? 참. 그래요. 윤석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분이 지금 균형 감각을 아주 지금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의 목소리. 그 사람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랑 지금 무슨 관계인지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보다 못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죠. 수사에 나섰는데 MBC도 같이 수사해라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대놓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 이러면서 추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채널A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지 말고 MBC에도 청구해가지고 같이 똑같이 압수수색해라 공평하게. 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아니, 지금 검언 유착 의혹은 MBC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MBC는 어떤 당사자입니까? 참고인이죠. 그리고 공익 제보자잖아요. 근데 왜 MBC를 채널A만큼 똑같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데? 제정신입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그나마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인사조치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나마 좀 제정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윤석열이 막 나서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금 막 계속 코너로 막 몰고 있어요. 참.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 압수수색 그 채널A 압수수색 하는 데 있어서 채널A만 압수수색할 게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도 휴대폰을 뭐 이미 제출을 받든 압수수색이 어려우면 이미 제출을 받든 휴대폰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검사장 휴대폰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 예전에요, 여러분. 그 2016년 12월 2일에 그때 이제 그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팀에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지휘했던 특검이잖아요. 거기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언론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깡패짓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순실 씨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전 지금 윤석열 씨에게 되돌려주고 싶은데요. 예, 왜 MBC를 갖고 지금 깡패짓 하려고 하고 있죠? 예, MBC가 자기 장모님 건드리니까 화났어요? 예, 저 한겨레도 고소했잖아요. 어? 한겨레가 예전에 하호영 기자가 윤석열도 별장 접대 문건에 어떤 담겨 있다라는 의혹 제기하니까 고소해 버렸잖아요. 예?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씨. 예.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들을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지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MBC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예요? 채널A는 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왜 봐주는데? 윤석열 씨 지금 보면요, 이분 뭐 본인이 뭐 국회에서 예전에 뭐 사람에게 자기는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제가 볼 땐 네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람 누구냐? 첫 번째 자기 장모님, 두 번째 한동훈 검사장, 세 번째 채널의 이동재 기자, 네 번째 윤석열 셀프. 예, 본인에게만 충성하고 있어요. 예,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예. 그리고 한국 기자협회에도 좀 쓴소리 좀 합시다, 여러분. 아니 한국 기자협회가요 채널A 압수수색에 나선 그 검찰을 상대로 언론 탄압이다라고 비판 성명을 냈어요. 제정신입니까? 아니 지금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같이 자성을 촉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에? 어딜 지금 근데 지금 황당한 건요. 지금 그 기자협회장이 지금 한겨레 우리 선배 기자예요. 그분 좋은 분인데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망가진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기자상을 몇 번 받았거든요.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거. 그거를 그냥 다 반납해버릴까 다 고민 중이에요. 예. 너무 화가 나서. 아주 기자협회 회원이었던 게 부끄러워가지고요, 제가. 그런데 혼자 이런 행동하면 너무 튀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 아시지만 제가 좀 흠결도 많은 기자이고 누굴 대표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면 너무 그래가지고 이상호 그 예전에 우리 MBC 기자 계시잖아요.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상의를 해봤습니다. 선배 저는 이런 생각인데 선배는 어떠세요? 같이 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명 정도 기자들 뜻맞는 기자들 좀 모아가지고 우리 며칠 안에 이거 그냥 반납해버립시다. 한국 기자협회가 제정신 안 차리면 우리 기자협회가 주는 상도 부끄럽다. 그냥 반납해버리겠다. 그런 좀 항의 기자회견을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상호 선배랑 제가 상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좀 동참할 기자들이 몇 명이나 될지. 아이고 다들 막 몸을 사리네요. 전화 좀 돌려봤더니 에라이. 그럼 기자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에 글이라도 좀 쓰든가 인간들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국 기자협회 탈퇴했어요. 예. 제가 뭐 기자협회 가입 안 했다고 뭐 기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의무 가입도 아니거든요. 그냥 기자들이 이익 단체일 뿐이에요. 예.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단체는. 아이고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예. 뭐 허재영 기자가 뭐 기자협회고 가입해야만 기자입니까? 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애초에 저는 그런 뭐랄까 소속 뭐 이런 거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걸 제가 별로 따지는 기자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격이 제가 그래요. 하여튼 한국기자협회는 아주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민주언론기자협회 뭐 이런 거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겠어요. 한국기자협회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의사협회도 보면 인도주의 실천 그 의사협회 따로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왜 기자협회는 왜 그런 게 없죠? 좀 그냥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호 선배랑 한번 논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자, 정경심 우리 그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서 좀 꼭 좀 다뤄야 될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대부분 언론들이 좀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사안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뭐냐, 아주경제에서 유일하게 보도한 것 같은데 5월 1일 오늘자 나온 기사인데 보자. 지금 그 단국대 의대의 어떤 장아무개 교수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어제 법정에 나와가지고 신문에서 이런 폭로를 좀 했네요. 뭐냐,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다. 예. 검찰 진술조서에서 자기가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 교수가 예전에 그 이제 조국 딸 조민 씨 있잖아요. 그거 무슨 논문 관련해서 무슨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체험활동 결과물을 이제 논문으로 만들 때 뭐 외부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정경심 교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 조서가 써 있어서 재판정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장 교수가 이런 얘기를 약간 폭로 비슷하게 했어요. 뭐냐? 김아무개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전화 온 적 없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검사가 그럼 변호사랑 나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변호사랑 한참 그 진술을, 그러니까 전화 온 적 없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논쟁한 뒤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당신 우리 수사에 협조 안 하면 당신도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변호사랑 잘 상의해. 이런 압박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지도 않은 얘기, 정경심 교수한테 전화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진술 조서를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런 얘기를 재판정에서 그냥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문제 제기하면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장 교수가, 이 단국대 의대 교수가 제가 맨날 밤 12시에 조사가 끝나는데 이걸로 또 검찰이랑 대여섯 시간 싸워야 합니까?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그 진술을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핵심은 강압 수사 받았다는 거예요. 강압 참고인 진술?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피의자로 입건되기 싫어가지고. 야, 이거 말이 됩니까? 굉장히 그 몇 시간씩 괴롭히면서 그 가족들, 이 장아무개 교수, 단국대 교수가 자기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11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대요. 심지어 야간 조사도 받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은 모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제발 좀 이런 거 사실관계 확인 노력한 점 평가해 달라라고 수기로 검찰 진술조사에다 이렇게 쓴 적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같은 그 공범 피의자로 입건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만 그냥 머문 것 같아요. 요런 내용을 재판정에서 폭로를 했네요. 그러니까 검사가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 피의자로 엮으려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조사한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이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 교수가 전화가 온 거는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그러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장 교수가 여자로 기억한다라고 답하니까 검사가 그러면 혹시 디렉터냐? 감독이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대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얘기가 그럼 여자면 정경심 뿐이겠네 라고 해서 특별히 장 교수가 부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해서 그냥 진술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식의 진술 조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검찰 수사 이런 식인 거 참 이거 말이죠, 여러분. 감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원래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술 번복 같은 건 원래 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검찰이 뭐 바로 뭐 압박 수사를 했다, 뭐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막 지금 확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감찰은 해봐야죠. 감찰해봐야죠. 문제가 사안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문정 검사랑 그 진예원 검사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감찰받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문정 검사가 당시 이제 검찰 간부들한테 찍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문정 검사는 그 뭐 때문에 감찰받았냐면 오후에 원래 반차를 냈었는데 그러면 오후 2시에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정 시각보다 1시간 먼저인 오후 1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이문정 검사는 감찰받아서 징계받았어요. 진예원 검사는 피의자 그 수사 조사하다가 앞에다 앉혀놓고 사주풀이 같은 거 이 진예원 검사가 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주풀이 해줬다고 징계받았어요. 예, 요런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대검은 감찰에 나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 그 사건에서 지금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허위 진술 받아내고 이런 의혹 제기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문정 검사 퇴근 1시간 먼저 하고 진예원 검사가 사주풀이 해준 거 뭐 이런 거 갖고 징계했다면 이런 것도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윤석열 씨가 그죠? 지금 뭐 균형 있게 수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 말대로 균형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감찰해야 됩니다. 정경심 수사팀 문제가 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떤 변호사랑 좀 상의도 좀 해봤는데, 이거는 감찰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공무상 직권남용 수사 대상일 수도 있겠다. 형사적으로도 좀 문제인 것 같다. 검사가 이렇게까지 지금 자문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예, 이건 즉각적으로 감찰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다 같이 재판을 들었을 텐데 왜 이걸 왜 대부분 언론들이 이 부분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기자한테 좀 연락을 해가지고, 아주경제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 단국대 의대 교수 연락처 혹시 땄냐 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기자들이 좀 찾아가서 좀 따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현직 그 법조 기자로 있었으면 저는 당장 지금 찾아가서 장 교수랑 통화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압박을 받았는지. 제가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 이문성 이시원 검사가 얼마나 나쁜 짓 해가지고 제가 그 강압적인 수사 해가지고 허위 진술 받아내고, 제가 그런 거에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기자들이 안 하면 뭐 저라도 하죠 뭐. 그러라고 여러분이 저 후원해 주시고 월급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야,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지금 일하는 검사들이 다들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임기 끝까지 보장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민주주의자니까 일단 인내하고 봅니다. 부글부글부글.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후원 회원도 가입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과거 한겨레에서 퇴직할 때 직전만큼의 월급을 이번 달부터 회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모님께도 열심히 용돈도 드리고 아프시면 병원도 보내드리고 자식으로서 떳떳하게 정말 봉양의 의무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